우리 지난 시간에 기출문제 따라하기 요 기본 작업 3번 요 고급 필터까지 진행을 했었죠. 자, 계산 작업부터 진행할게요. 교재 1-216페이지입니다. 자, 계산 작업 1번 문제부터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이렇게 놓고 진행을, 여기 아니구나. 계산 작업 이렇게 놓고 진행을 할게요. 요구사항부터 먼저 파악을 할게요. 계산 작업 원래 요구사항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처음과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출발 시간이면 여기인 거고, 정류장 수는 이건 거잖아요. 그쵸? 이건 거죠. 그래서 도착 시간은 출발 시간에다가 정류장 수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정류장 6개면은 하나당 5분씩 해서 뭐 정류장 수 곱하기 5분 이렇게 계산해서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도착 시간 계산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정류장 수가 6개면은 소요시간 5분을 곱하면 30분 이상이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8시 30분을 이렇게 계산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됐죠? 자, 그러면 얘는 사용을 하는 게 타임과 아워와 미니트 함수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이해되나 봅시다. 타임을 좀 넓게 볼게요. 타임 한 다음 여기다 어찌됐든 8시 30분 0초 이렇게 나오면은 8시 반 나오는 거 맞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놓고 보면은 8을 아워로 만들 방법 생긴 거 이해되세요? 출발 시간에다가 이렇게 아워로 그냥 갖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거 한번 해볼게요. 자, 아워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가지고 와요. 엔터 치면은 이렇게 8시 30분 그대로 완성되는 거 맞죠? 근데 미니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8시에서 주면은 얘는, 자, 여러분 요거 한번 고민해 볼게요. 요 부분의 결과값은 뭘까요? 8시에서 미니트가 0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여기다가 30분 이렇게 더해주면 되지 않을까? 더하기 30분 하면은 그 분에다가 30분 더한 8시 30분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30분 이제 만들 수 있죠. 어떻게? 정유상수 곱하기 소요시간 5분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도 이 식으로 되나 봅시다. 자, 정류장수에다가 곱하기 5분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15분이에요. 그럼 여기는 8시 25분이 돼야 되겠죠. 맞는지 볼까요? 이렇게 8시 25분 잘 되나요? 됐나요? 요 식을 생각하기가 꽤 까다로워요. 자, 그럼 우리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2번 문제도. 2번 문제는 판매 실적 여기서 판매 실적이 가장 높은 부서는 최우수 부서, 두 번째로 높은 부서는 우수 부서, 그 외에는 공백으로 처리해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를 if와 라지 함수로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요거 이해되실까요? 판매 실적이 뭐랑 같으면은 가장 높은 부서잖아요. 그쵸? 최대값하고 같으면 그때는 우수 부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근데 판매 실적이 두 번째로 높은 값하고 같으면 그때는 뭐 해주면 돼요? 이게 우수 부서가 위가 최우수 부서나 우수 부서 위에가 최우수 부서죠. 자, 이렇게 요게 최우수 부서죠. 최우수 부서. 근데 잘못 읽었네요. 되셨나요?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앞에 판매 실적이 최대가가 같다는 이거를 논리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논리식이 true일 때 최우수 부서 아닐 때 다른 일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됐죠? 그러면 일단 판매 실적이 최대가가 같다는 거를 만들려면은 최대값을 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어디에도 뭐가 없어요? 맥스 없죠? 뭘로 구해야 돼요? 라지 컴마 1로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되셨나요? 자, 한번 해볼게요. 는 라지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쉼표 1하면은 제일 큰 값 6960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쵸?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이 개별 판매 실적이 그 최대값을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엔터 치시면 이렇게 물어보겠죠.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얘를 이렇게 쭉 채우기 하면은 각각의 개별 판매 실적이 가장 큰 값을 먼저 물어보는 수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면은 안 돼요. 뭘 하나 더 추가해야 되나요? 어떤 작업 하나 더 추가해야 되나요? 자, 라지만 갖고 와서 옆에 결과를 볼게요. 라지만 갖고 와서 결과를 보고 채우기들 채우기 하시면은 이렇게 라지의 결과값이 달라지죠. 되셨나요? 이렇게 4570이 달라지잖아요. 왜 달라져요? 비교 범위가 달라지잖아요. 그쵸? 따라서 이 라지의 범위는 이건 어떻게 절대 참조 형태로 이렇게 줄 수 있어야겠죠. 되셨나요? 그래야지 모든 곳에서 판매 실적 전체에서 최대값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물어보기를 자 개별 판매 실적이 이거 전체에서 이렇게 true, false로 물어보면 값이 잘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if를 이용해서 이 논리식이 맞으면 그때는 뭐 최우수 부서니까 이렇게 최우수 부서로 줄게요. 최우수 부서라고 이렇게 줘요. 그러면 if는 자 if 다시 한번 보죠. if 한 다음에 요만큼이 뭐예요? 로지컬 테스트 논리식이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최우수 부서가 value if true일 때 값이죠. 그쵸? 됐죠? 자, 근데 여기까지 놓고나 가로떡 앉아 칠게요. false는 안 하고. 그럼 이렇게 가장 큰 값 하나는 뭐가 나와요? 이렇게 최우수 부서로 잘 나타나죠. 됐죠? 자, 그럼 이제 뭘 해줘야 되냐면은 제일 큰 값은 최우수 부서 처리했어요. 그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뭐 해주면 돼? 그렇지 않으면은 판매 실적 두 번째 값하고 같은지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잘 봤더니 자, 열어보세요. 여기서 개별 실적이 전체 제일 큰 값을 같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 논리식이 뒤에 1을 뭘로만 바꾸면 2로만 이렇게 바꿔주면은 개별 성적이 전체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이 같은지 물어보는 논리도 똑같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요거를 굳이 뒤에다가 이렇게 if부터 이렇게 다시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그냥 복사하면 되잖아요. if 똑같잖아, 논리구조가. 그쵸? 복사해서 붙이기 하시는 거예요. 이래야지 실수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뭐만 바꿔주면 돼? 안에서 라지 두 번째로 큰 값이 최우수 부서가 아니라 우수 부서로만 딱 바꿔주면 되는 거 맞죠? 자, 이제 제일 큰 값 최우수 부서, 두 번째로 큰 값 우수 부서 했어요. 나머지는 뭐 해주면 돼요? 공백. 다운표 2개. 그리고 이제 뭐 하셔야 되냐면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요 if문의 가로의 개수를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가로의 개수 어떻게 결정해요? 문장 전체에서 if의 개수만 센다고 했어요. if 한 개, if 두 개 적었죠. 더 없죠. 가로 두 번 엔터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하시면 이렇게 값이 최우수부서, 우수부서, 공백 이렇게 잘 나타납니다. 3번 문제도 같이 볼게요. 3번은 장르가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거죠. 저기 장르가 어떤 거? 드라마인 뭐의 평균? 예매 수량의 평균을 여기에다가 잘 만들어 달래요. 그쵸? 그런데 여기 아래 봤더니 나머지하고 잠깐 비교할게요. 1, 2번하고 비교를 잠깐 해보면 자, 1, 2번 보시면은 각각 여기는 이러한 함수를 사용하라고 돼 있고 이러한 함수를 사용하라고 돼 있고 그리고 여기도 이러한 함수를 사용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3번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러한 함수 중 알맞은 함수를 선택해서 쓰라는 소리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평균을 구하려면은 이 중에서 뭘 구하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D 에버리지 요거 구하면 되겠죠. 합계나 최대값은 아닐 거 아니에요. 되셨나요? 이걸 선택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됐죠?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 기본부터 다시 말씀드리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에버리지 됐죠? 그러면 여기서 표 전체니까 뭐예요? 표 전체니까는 그냥 이거 이렇게 다 잡아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다 잡아주면 표 전체겠죠. 그리고 실제 계산 필드는 어디에 평균 구할 거예요? 예매 수량의 평균이니까는 여기
D13 요거 하나만 잡는 거예요. 다 잡는 거 아닙니다. 요거 하나만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요 빨간색 표 전체에서 파란색 예매수량의 평균을 구할 준비를 딱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건 뭐예요? 조건은 여기 돼 있죠. 장르가 드라마인 거를 어디다가 22, 23에서 24 여기 적있죠. 여기에다가 조건을 잘 만들어 달라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그 조건에 보면 여기다 갖다 주면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러면은 장르가 드라마인 조건을 옆에다 만들어 볼게요. 장르가 드라마인 조건을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D-average 진행을 하죠. D-average 제일 먼저 뭐라고요? 표 전체 실제 계산 어디? 예매 주량의 평균 조건 뭔데요? 장르가 드라마인가요? 가로 닫고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쉬워요. 다만 여기는 문제가 정답이 다 사람마다 다 틀려요. 이 문제가 왠지 볼게요. 최저층 1, 2고 최고층 30층이잖아요. 그럼 당첨 층수를 뭘로? 랜드 비트윈이라는 걸 여기다가 표현해 달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랜드 비트윈이 뭐냐면, 자 해볼게요. 랜드 비트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지정한 두 수 사이에서 난수, 랜덤한 수를 발생해 준대요. 그렇죠? 그래서 봤더니 지정한 두 수가 뭐냐면 여기 이렇게 바텀하고 탑이라고 요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바텀 어디에요? 1층, 탑은 최고층 30층. 가로 닫고 엔터 치면 그 사이에서 임의의 수 이렇게 매번 다르게 내보내 주는 거, 이게 랜드 비트윈이라고요. 끝. 이게 다예요. 다만 여기 표시해 봤더니 층이란 글자가 보이고 연결 연산자가 보니까는 랜드 비트윈 뒤에다가 연결 연산자를 이용해서 층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엔터.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해보시면은 이렇게 값이 잘 나타나겠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랑 저랑 값이 틀린 게 정상인 겁니다. 매번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랜드 비트윈 함수를 잘 쓸 수 있는가? 그것만 좀 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행해 볼게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수강 코드 이렇게 코드 있잖아요. 그쵸? 코드에서 첫 번째 문제니까 앞에 있는 뭐 3, 2, 3, 1 얘네들 말하는 거잖아요. 요게 1이면 공인중개사, 2면 사회복지사, 3이면 주택관리사 이렇게 표현해 달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건 뭐예요?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거는 이 3, 2, 3을 나한테 먼저 올바르게 갖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수강 코드에서 컴마 1이라고 주면 어떻게 돼요? 왼쪽에서 한 글자를 이렇게 갖고 와지겠죠. 되셨나요? 자, 이제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채우면, 자, 채워볼게요. 이렇게 채우면 값이 이렇게 잘 나타납니다. 자, 이제 추주란 함수 통해서 공인중개사, 사회복지사, 주택관리사를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추주는 뭐였냐면, 추주에서 여기다가 인덱스라는 숫자번호를 두고 뒤에다가 값1, 값2, 값3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하게 되면은 이 값이 1일 때 첫 번째 값, 2일 때 두 번째 값, 3일 때 세 번째 값 내오는 게 추주잖아요. 그럼 이 수강 과목, 레프트로 뽑은 수강 과목을 인덱스에 갖다 주고 이게 1이면 뭐 나오는데 1이면 공인중개사, 2면 사회복지사, 3이면 주택관리사가 나오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주를 앞에다가 이렇게 추주 쓴 다음에 이 값이 1이면 뭐 공인중개사, 2면 사회복지사, 3이면 주택관리사 이렇게 값 1, 2, 3을 이런 식으로 내보내주면 되는 거 이게 다예요. 그리고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수강 과목이 잘 표기가 될 겁니다. 지금 요 문제 똑같은 거 공인중개사, 사회복지사, 주택관리사 나오게 하는 이 문제를 얘는 지금 추주하고 레프트를 이용해서 뽑아내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if하고 left로 이 값을 똑같이 구하라고 문제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 한번 볼게요. 기준이 되는 레프트 수강 코드는 이렇게 똑같이 값이 나올 거야. 이거는
그대로 값인데 기준값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if를 쓴다는 건 우리가 논리식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혹시나 그 값이 1이냐고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예요. 당연히 3이니까 틀렸다고 이렇게 나오겠죠. 되셨나요? 자, 근데 여기서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해보면은, 검사를 해보면은,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에서는 1이냐고 물어보면은 맞다고 true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해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싹 다 false라고 나와요. 다 틀렸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됐죠, 그쵸? 여기에다가 이 left를 뽑아낸 숫자는 뭐라고요? 문자기 때문에 그거를 문자 1이냐고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문자 1인지 이렇게 큰 따옴표를 이용해서 물어봐 주면 채우기들 할게요. 채우기들 하시면 이렇게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에서 어떻게 true로 나오는 거 보이죠? 됐죠? 그럼 나머지도 똑같이 물어봐야 되는 거야. if 이용해서. 자, if 이용해서. 이게 1이면은 공인중개사냐고 이렇게 물어봐 줄게. 그럼 여기까지 먼저 확인 좀 할게요. 중개사하고 가로 닫고 엔터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하시면은 true에서 공인중개사를 나타나요. 그쵸? 그럼 여기까지 맞았잖아요. 그럼 다시 생각을 해봤더니 뒤에 2면은 사회복지, 3이면 주택관리사는 논리가 똑같죠? 그럼 이거 다시 쓰는 거 아니라고요. 맞는 게 확인이 됐으면 얘를 if까지 복사 컨트롤 C에서 쉼표 누르고 컨트롤 V에서 구조에서 틀리는 걸 방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2이면 사회복지사, 3이면 주택관리사, 그대로 다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3이면 주택관리사. 됐죠? 자, 그러면은 1일 때, 2일 때, 3일 때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공백이자, 여기까지구나. 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하면 되는데, 이제 if의 개수를 세야 되겠죠. if가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잖아요. 그쵸? 근데 저 지금 그 외의 값 안 했죠. 그쵸? 그 외의 값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하나, 둘, 셋, 엔터,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하시면 값이 이렇게 잘 나옵니다. 되셨나요? 분석 작업은 첫 번째는 시나리오, 두 번째는 통합이에요. 그럼 데이터를 시트를 잠깐 먼저 보고 얘기를 할게요. 자, 시나리오는 어쩔 수 없이 이건 어려우니까 잠깐 넘어갈 거고, 분석 작업 봤더니 이건 기본 형태의 통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요 시나리오에서 앞에서 얘기 안 했던 시나리오 실기 그 풀이 방법 있잖아요. 풀이를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이거는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더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시나리오 보시면 보통 첫 번째에서 이렇게 이름 정의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시나리오 무조건 제일 먼저 이름 정의부터 하시면 돼요. 문제 읽기 전에 이름 정의하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용해서 이름 정의부터 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뭐 하시면 돼요? 이름 정의 됐으면은 요 위에 문제 읽으면서 뭘 파악하셔야 되냐면 변동셀과 결과셀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서 파악을 해볼게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판매 수량과 판매 가격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즉 변동셀이 뭐예요? 변동셀이 판매 수량 B4와 B5가 변동인 거죠. 그때 순이익의 변동, 그러니까 순이익 요거죠. 요게 결과잖아요. 2, 6이 결과잖아요. 그쵸? 요걸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요. 됐죠? 이렇게 파악을 하신 이유는 시나리오를 시작을 하실 때 3번 변동셀을 선택 후 위에 데이터에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사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우리 앞에서 봤던 시나리오 창이 뜰 겁니다. 그럼 여기서 추가 버튼 눌러서 제일 먼저 시나리오 1 먼저 여기 시나리오 1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이거 작업해 주시고 다시 추가 버튼 다시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 2 작업을 진행하실 겁니다. 자, 이제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가 시나리오 관리자 창에 보일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셔야 되냐면 옆에서 요약 버튼이 있습니다. 요약 버튼을 클릭을 하고 나서 여기에서 반드시 결과셀 우리 앞에서 파악했잖아요. 26이라고 파악했잖아요. 결과셀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잘 잡혀있어. 이걸 다르게 나오는 경우 좀 드물긴 합니다. 근데 가끔 결과값이 엉뚱하게 잡혀있을 수 있어요. 그때만 좀 다시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그냥 이제 확인 누르면은 끝. 됐죠? 이게 시나리오의 기본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왜 이렇게 귀찮게 순서까지 말씀드리냐면은 시나리오나 부분합은요 실수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줄이시려면 얘는 한 2가지 정도는 루틴 하시는 게 맞아요. 시나리오하고 부분합 정도는. 됐죠? 자, 그러면 저는 이 방식대로 그대로 한번 시나리오 풀어보겠습니다. 이름 정의 붙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정의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B4셀이, B사가 어디죠? 여기죠. 그쵸? B4셀을 판매 수량. 그리고 B5셀이 판매 가격, B5셀이 판매 가격. 그리고 226셀 여기죠? 이게 뭐라고요? 순이익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그럼 이게 파악이 됐어요. 이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변동셀과 결과셀을 파악했으니까는 요거 B4와 B5 요게 변동 데이터라는 소리잖아요. 그쵸? 변동셀 잡고 뭐 해달라고요? 데이터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 데이터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 이렇게 들어가 달라고요. 그럼 이렇게 뭐가 떠요? 관리자 창이. 자, 이제 뭐 해주시면 돼요? 추가 버튼 눌러서 각각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쵸? 자, 시나리오 1부터 만들게. 시나리오 1 이름을 인상 증가. 확인 누르면 이제 여기 판매 수량은 250, 판매 가격은 70만원 주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주시면 돼요. 판매 수량 250, 판매 가격 70만. 그대로 보고 똑같이 주시면 됩니다. 됐죠? 확인. 자,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 2 해주면 되겠죠? 추가. 시나리오 2의 이름은 인하 감소. 확인. 어떻게? 150, 60으로 되어 있네요. 150, 60. 이렇게 그냥 똑같이 보고 따라서 쳐주시는 거예요. 됐죠? 확인. 그럼 이제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가 잘 만들어졌잖아요. 이제 마지막에 뭐 해줘야 된다고요? 요약 버튼에서 뭐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앞에서 판단했던 결과값을 226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26이 잘 되어 있는지. 됐죠? 그리고 확인 누르면 시나리오 관리자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는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는 잘 안 바꾸긴 하는데 자 시나리오에 의한 요약보고서, 이거 요약보고서잖아. 이거는 분석적을 시트 바로 앞에 위치되어 있죠. 그렇죠? 안 건드려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분석적을 뒤에 위치시키시라고 하면은 위치 이동만 시켜주면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렇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시나리오는 아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작성 시 정답과 일치하며 오자에는 막 이름 정의 잘못해서 오타 났어요. 그러면은 10점 그냥 날라가는 거예요. 부분 점수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시나리오는 실수를 최대한 줄이시고 빨리 하시는 것도 굉장히 관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나리오를 이름을 잘못 정했다. 나머지는 다 바뀌었는데 이름 잘못 정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시나리오 막 작성했던 작업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시나리오는 우리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시나리오는 저장된 데이터죠. 이게 다 저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이름 정의만 잘못했다면은 요거 이름 정의 다시 한 다음에 데이터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가 들어가셔서 그대로 있어요. 요약 버튼으로 확인만 누르잖아요. 그럼 바뀌어진 이름으로 다시 나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이렇게 다 매번 새로 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우리 분석 작업 2에서 통합을 진행을 할게요. 자, 통합은 아주 기본 형태의 통합이에요.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천천히 진행을 해볼게요. 자, 문제부터 파악을 하겠습니다. 데이터 도구의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표 1, 요 데이터와 표 2, 이 데이터, 표 3, 요 데이터죠. 그쵸? 요 데이터를 어디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냥 잘 합쳐달라고요. 근데 합칠 때 계산이 뭐예요?
그 영업 실적의 합계를 구해달라는 소리예요. 됐죠? 자, 그러면 통합은 1. 결과의 범위를 잘 선택해야 되겠죠. 그럼 결과의 범위를 잘 선택한다는 건 뭐냐면은 통합을 눌렀을 때 이렇게 첫행 왼쪽 열 있잖아요. 그쵸? 첫행 왼쪽 열에 맞게끔 범위를 이렇게 첫행과 왼쪽 열을 어디로 쓸지를 이렇게 포함시키게끔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데이터 통합 들어가셔서 자 이제 합계니까 합계를 그대로 두고 참조 범위를 얘랑 똑같이 이렇게 잡고 추가 버튼을 넣어서 여기다가 갖고 오셔야 됩니다. 역시 표 2도 추가, 표 3도 추가. 됐죠?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첫행 왼쪽을 체크하셔야 돼요. 확인 누르면 이렇게 잘 나오는데 이게 끝, 다른 거 없어요. 통합 나오시면은 2분 안에 하실 수 있어요. 사실 범위 잡고 데이터 통합 들어온 다음에 클릭 몇 번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더군다나 이렇게 전통적인 형태의 기본서에 나올 법한 전통적인 형태의 통합은 사실 문제 형태만 보고도 합계만 보고 나서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를 해볼 건데 매크로 처음이니까는 아직은 좀 다 써실 거예요. 천천히 저랑 같이 할게요. 자, 매크로 하시려면은 자 제일 처음 뭐 하셔야 돼요? 요구사항이 뭔지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됐죠? 왜냐면 매크로 기록 누르면 그때부터 모든 거 다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명확히 파악해야지 엉뚱한 작업을 기록을 안 해요. 그럼 1번 매크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G4부터 G13에 공백 말하는 거네요. 그쵸? 공백에다가 총점을 계산하라고 됐어요. 총점은 썸함수 이용해서 계산하라고 됐어요. 즉 여기 국어, 수학, 영어, 사탐, 과탐의 총점 여기다 계산해야 되는 소리죠. 됐죠? 그럼 여기 썸 함수 쓰라고 되어 있으면 뭐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클릭하고 는 썸한 다음에 채우기 핸들 끝. 그쵸? 그런데 우리 어저께 매크로 할 때 썸 함수나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하라고 하면은 자동 합계를 쓸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것도 잠깐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다가 얘네들의 합계를 구하는 좀 더 쉬운 방법은 범위를 그냥 다 잡고 홈에서 자동 합계 있잖아요. 그쵸? 자동 합계 한번 눌러주시면 끝이에요. 그러면 여기 눌러보시면은 썸으로 잘 계산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요구사항 명백히 만족했잖아요. 그쵸? 끝. 이게 다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파악됐죠? 자, 그럼 요거 지우고, 자, 여기서 집중. 매크로에서 이렇게 파악이 됐으면 요걸 지우고 반드시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범위를 잡고 지우잖아요. 그쵸? 이 상태에서 개발도구 매크로 들어가면 큰일 나요. 반드시 다른 데 클릭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매크로 기록 들어가면은 매크로 틀린 겁니다. 됐죠? 반드시 다른 데 클릭하셔야 돼요.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그리고 매크로 이름 총점이라고 되어 있죠. 총점 줄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 누르면 지금부터 하는 모든 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다 어떻게 걸지 미리 해봤잖아요. 그대로 다시 하면 됩니다. 범위 잡고 홈에서 자동 합계 끝. 이게 다예요. 자, 그럼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뭐 하셔야 돼요?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파트리시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기록 중지해서 매크로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여기 볼게요. 개발 도구 삽입의 양식 컨트롤 단추를 동일 시트 어디다가 B15에서 C16 여기잖아요. 그쵸? 여기다가 그려달래요. 자, 개발 도구 삽입에 양식 컨트롤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있는 게 단추라고 했어요. 클릭을 하시고 요 셀에 딱 맞게 그리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키보드에서 왼쪽에 있는 Alt 누르고 들어가면은 셀에 맞게 딱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이제 뭐 연결하시면 돼요? 총점 있잖아요. 총점 연결하고 확인. 이제 기존에 있는 단추이라는 텍스트를 지우고 어떻게 텍스트를 총점으로 입력을 하시고 여기서 엔터 치지 마시고요. 다른 아무 데나 클릭하시는 거예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잘 들어가시겠죠. 자, 이렇게 잘 했으면 이제
총점 지우고 이렇게 눌러보시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올바르게 잘 나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제대로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2번은 A3에서 G3에 글자 색이 빨강색, 채우기 색이, 자, 노란색은 안 볼 텐데, 노란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글자 색이 빨강, 채우기 색이 노란색이요. 위치 어디? A3에서 G3 A3에서 G3 이만큼과 제목에다 이렇게 서식 달라고 그러죠, 그쵸? 여기다가 글자색 빨강, 채우기색 노란색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달라는 소리겠네, 그쵸? 자, 이걸 뭘로? 매크로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다만 마지막에 개발도구 삽입이 안식 컨트롤 단추가 아니라 둥근 모서리는 도형을 연결시켜 달라는 겁니다. 미리 어떻게 하는지는 파악이 됐고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빨강색, 노란색 채우기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조심하실 게 가끔 이제 요때 글자 색이 빨강이고 채우기 색이 노랑인데 그걸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렇죠?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틀릴 일 없을 거예요. 반드시 다른데 클릭을 하시고 다른데 클릭하셔야 됩니다. 클릭하시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매크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서식이라고 되어 있네요. 매크로는 똑같이 서식 줄게요. 서식 주시고 확인. 됐죠? 자, 지금부터는 모든 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치는 A3부터 G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범위 잘 잡으시고요. 그리고 글자 색이 빨강, 채우기 색이 노란색이에요. 홈에서 글자 색깔을 표준색의 빨강, 채우기 색을 표준색의 노랑 이렇게 달라는 소리죠. 할 거 다 했잖아요. 이제 뭐 하시면 돼요?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이렇게 중지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이거를 자, 둥근 모서리라는 요 도형을 어디다가 25부터 F16 영역에 생성을 하고 25에서 F16 여기다가 생성을 하래요. 삽입의 도형에 사각형에는 두 번째 둥근 모서리를 Alt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이제 도형은 그리자마자 바로 매크로 연결이 안 나오기 때문에 텍스트 편집을 먼저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텍스트 편집을 통해서 여기 텍스트를 뭘로? 서식으로 입력해 달라고 했잖아요. 서식으로 입력을 하시고 그 상태에서 바로 위에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매크로 지정, 뭐를 연결, 서식 연결, 확인. 자, 이제 제대로 된지 확인 좀 할게요. 범위 잡고 뭐 색깔 같은 거 안 주면 되겠죠. 색깔 같은 거 없으면 주시고 글자색 뭐 표준 잠깐 주신 다음에 눌러보시면 이렇게 잘 나타납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잘 되시면은 끝. 차트 1번 그냥 텍스트 읽으면서 최대한 요거 따라서 할게요. 그게 제일 쉬워요. 첫 번째 차트 종류를 뭐라고? 묶은 세로막대 차트 종류 바꾸시는 방법은 차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죠. 그쵸? 종류 변경에서 종류를 뭘로 바꿔달라고 됐어요? 묶은 세로막대잖아요. 세로막대에 묶은 세로막대 첫 번째 있는 거 요거 말하는 거죠. 클릭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끝. 됐죠? 자, 두 번째 차트 제목을 위로 추가하고 그림같이 입력인데 그림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1분기 보드게임 매출 현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입력을 하고 글자를 도듬 크기 16포인트 글자 색은 녹색으로 바꿔달라고 되어 있죠. 그럼 차트 제목을 추가하는 것부터 해볼게요. 없는 차트 제목을 추가하는 건 옆에 있는 요소 추가 여기에서 차트 제목 클릭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 이제 내용을 직접 입력하라고 했으니까는 지우고 주어진 대로 1분기 보드게임 매출 현황이라고 띄어쓰기 신경 쓰셔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입력했고요. 글자를 도듬 크기 16포인트 클릭하셔서 홈에서 글자 뭐라고요? 도듬. 이거 찾기 어려우신 분 딱 쓰시면 돼요. 쓰시면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도듬 크기 16포인트 글자색을 표준색 녹색인데 이 글자색 여기 가에 있는 거 요거잖아요. 그쵸? 누른 다음에 녹색이 뭐냐면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잘 보시면 나머지는 다 안 헷갈리는데 녹색이 중간에 이렇게 두 가지 있잖아요. 그쵸? 자 볼게요.
녹색이 어떤 게 녹색이냐면 왼쪽에 있는 거는 연한 녹색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녹색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글자 색을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달라는 소리입니다. 되셨나요? 왜냐면 이게 얼핏 보면은 얘만 보고 보면 연한 녹색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죠? 그래서 꼭 텍스트를 보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3월 계열의 루미큐브인데 일단 문제 봤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3월의 루미큐브니까는 요거죠, 요거의 루미큐브 여기잖아요, 여기죠, 그쵸? 그죠? 이거 넣어달라는 소리잖아요. 됐죠? 레이블. 자,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회색을 이렇게 3월을 클릭하면 전체 항목에 3월이 다 클릭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체 항목 3월이 아니라 루미큐브에다만 숫자가 들어가야 돼. 레이블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따라서 내가 원하는 거를 한 번 더 클릭해서 해당 요소만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레이블 값을 위쪽으로 넣어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누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위치 어디? 바깥쪽 끝이겠죠, 그쵸? 이렇게 해주시면 똑같이 잘 들어갑니다. 그쵸? 책이랑 비교해 볼게요. 들어가시죠, 그쵸?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숫자가 틀려요. 그쵸? 숫자가 틀려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쵸? 왜냐면 뒤에 000이 더 없잖아요. 되셨나요? 지금 여기는 우리가 만든 거는 여기 이렇게 6개죠. 근데 지금 책에 있는 거 어떻게 해서 0이 3개밖에 없네요. 왜 그러냐면, 자, 4번에 보시면 세로축이죠. 세로축 최소값을 이렇게 최소값을 이렇게 표현하고 표시 단위를 1000으로 표현해달라 이렇게 돼 있죠. 그쵸? 이거를 해줘야지 얘가 바뀌어요. 됐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세로축 요거잖아요. 그쵸? 클릭을 하시고 축서식 여기에서 그대로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대로 있죠? 최소값을 어떻게? 이렇게 최소값을 그대로 써줄게요. 1, 000, 000 써주고 최대값은 없죠. 그쵸? 근데 여기 좀 내려다 보면 뭐가 있냐면 여기 표시 단위라고 있죠. 표시 단위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1000이라고 똑같이 있어요. 자, 이렇게 표시 단위 누르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1000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쵸? 1000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자, 어딘지 잠깐 볼게요. 표시 단위, 찾다 보면 표시 단위라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요 화살표 요거 누르시면 쭉 나올 겁니다. 거기서 똑같이 1000이라고 있을 거예요. 요거 누르시면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누르고 났더니 얘가 이렇게 1000 단위로 바뀌면서 여기가 책이랑 똑같이 39000으로 바뀌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표시 단위를 지금 그림에 보시면 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세로 쓰기로 돼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회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요 천이라는 글자가 되셨나요? 이게 세로 쓰기로 바뀌어야 되겠죠? 자,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이미 있는 레이블에 대해서 편집이 들어가는 거예요. 텍스트 방향이. 해당 요소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표시 단위 서식. 그럼 여기에서 텍스트 방향을 바꾸는 건 제일 끝에 있는 거 이거 네모난 거죠. 그쵸? 크기면 속성. 여기에서 텍스트 방향을 뭘로?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바꿔줘야지 얘가 체계처럼 1000이라고 바뀌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차트 영역의 안쪽 가운데 둥근 모서리 혹시 어저께 했는데 기억나세요? 어떻게 했는지? 차트 영역의 그림자 안쪽 가운데 둥근 모서리 똑같죠?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차트 영역이 어디냐면 가져다 대보시면 차트 영역이라고 이렇게 툴팁이 뜹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영역 서식. 자, 그림자는 어디 있다고 했었어요? 그림자는 가운데 있는 오각형 요거죠. 그쵸? 오각형에서 그림자로 바로 보이죠? 누르시면은 옆에 미리 설정해 보시면은 안쪽 가운데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안쪽에 가운데 요거. 그쵸? 그리고 둥근 모서리는 요 첫 번째 페인트통 모양 여기를 눌러보시면 테두리라고 있어요. 테두리의 제일 아래 보시면은 둥근 모서리가 있죠. 그쵸?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이제 2권 이렇게 문제집하고 되어 있는 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건 문제집 그 기준은 이렇게
상시 기출이 10문제, 기출 유형이 10문제 이렇게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우리 여기 실습 파일은 상시 기출이죠. 상시 기출 문제 1회 더블 클릭해서 열게요. 그럼 이렇게 열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 편집 사용을 눌러서 이렇게 누르겠습니다. 컨텐츠 사용도 눌러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필요 없는 기출문제 따라하기는 닫을 거고 여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 1번 요거는 데이터 입력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한번 해볼게요. 학과 코드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다가 그 앞에 있는 영어 두 개 있죠. 그거만 먼저 쓸게요. 그것만. 자, 아직은 그냥 보기만 하세요. FW, LM, SU, AM, LS, RO, FS 10까지 맞자. 우리 여기다가 뒤에 숫자를 써주면 되잖아. 54800 그리고 46035 87521 86358 14290 43819 71285 이렇게 썼죠, 그쵸? 자, 이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위에 하나만 제대로 이렇게 FW 빼기 54800 이렇게 제대로 쓰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아래서 단축키보 컨트롤이랑 영문자 2 이렇게 해주시면은 자동으로 완성되겠죠. 이제 복사, 붙이기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컨트롤 2로 됐죠? 이거 이렇게 만드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전체 기원 요거는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얘네들 셀서 쓰시면 안 돼. 명자 다 쓰셔야 되는 거예요. 써야 되고 역시 얘도 뭐 따로 셀서 같은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그냥 그대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거 그럼 이렇게 입력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제대로 입력했는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그쵸? 매번. 상시 기출 문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정답 파일에 보시면 요게 정답이겠죠. 그쵸? 요 더블 클릭해서 요거랑 요거랑 똑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정답 파일에 있는 거 복사해서 여기 아래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이렇게 할게요. 붙여넣기 해서 아래다가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쵸? 그러면은 내가 입력한 값하고 정답에서 붙여넣기랑 그대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 거예요. 이거랑 동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 동일한지 비교하는 방법이 뭐냐면 조건부 서식으로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범위 잡고 홈에 조건부 서식의 세규칙, 이게 조건부 서식을 수식으로 주시는 방법이죠. 이렇게 주시고 수식을 주시되 이제 위에 있는 A3인데 클릭을 했더니 얘가 지 혼자서 알아서 이렇게 달러를 다 붙여요. 절대참조 형태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F4를 통해서 참조 형태는 상대 참조인 달러 없는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모든 범위를 돌아다니면서 검사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F4를 이용해서 이렇게 상대 참조 형태 달러 하나도 없는 형태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제 얘가 같지 않다고 F13하고 같지 않다고 A13 이건 A13하고 같지 않다고요. 그쵸?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A3하고 A13하고 같지 않다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줬을 때 다를 때 서식을 그냥 적용시켜주면 돼요. 서식을 저는 원하는 거 주시면 돼요. 이거는 사실 서식에다 채우기색 아무거나 하나 줘볼게요. 이렇게 주시고 확인 주시고 확인 주시면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곳에서 딱 표현되는 거 보이죠? 그쵸? 됐죠? 그래서 171이라고 다시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혹시라도 지금 이게 같이 따라 하셨던 분 중에 오타가 없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본 작업 2 역시 천천히 진행을 할게요. 기본 작업 2. 자, 1번부터 진행을 하죠. 1번 A1에서 F1이니까 여기 위에 제목 요만큼 말하는 거죠. 여기다가 병합하고 관대 맞춤이니까는 그러니까 요거 하나 눌러주면 되는 거 맞죠? 그쵸? 병합. 그 다음에 글꼴에 대해서 새 굴림 크기 16포인트 글꼴 스타일은 굵게로 정하도록 했죠. 그대로 적어주셔도 돼요. 여기다가 그냥 새 굴림 적어주셔도 됩니다.
새 굴림 크기 16포인트 글자 굵게 이렇게 해서 주어진 대로 그냥 그대로 똑같이만 적용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2번 A3에서 F3이 어디죠? 위에 제목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A4에서 B11이면은 A4가 여기고 B11이면은 이만큼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뭘로? 가운데 맞춤, 가로 가운데 맞춤 주시고, 그쵸? 그 다음에 A12가 어디지? 여기서 아래죠. A12에서 20이면은 여기 합계 이만큼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달라는 소리잖아요. 범위를 좀 잘 보셔야 돼요. 범위 실수하시면 안 돼요. 특히 여러분 여기서 어디 제일 많이 실수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해보면 가로 가운데 맞춤에서 이거 A하고 B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자꾸 A열이나 B열 둘 중에 하나만 잡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쵸? 자, 그럼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컨트롤로 잡아서 가로 가운데 정렬, 가로 가운데 정렬 요거겠죠? 누르시면은 가로 가운데 정렬 해주시고 A12에서 E12 영역 가격까지네요. 병합 끝. 됐죠? 자, 이제 A3에서 F3 여기 위에 제목 이만큼 말하는 거겠죠? 이 영역은 셀 스타일 녹색 강조 혹시 어제 하셨는데 기억나시나요? 셀 스타일이 여기 있었다고 했어요. 여기서 홈에 셀 스타일에서 똑같은 글씨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녹색 강조역 주시면은 여러분들 아마 11로 나올 거예요. 저는 엑셀 기본 컴퓨터 현재 24로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것 뿐입니다. 저는 11로 바꿀게요. 이렇게 녹색 강조역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3번 여기 C4에서 D11 어디요? C4에서 D11 여기 말하는 거네요. 그쵸? 여기는 사용자 지정석 셀 서식 말하는 거잖아. 여기서 그냥 천 단위 구분기 뒤에 개를 표현해 달래요. 이거는 쉽죠. 그쵸? 천 단위 구분기 어떻게? 샵, 샵 0 이게 천 단위 구분기잖아요. 그쵸? 그 뒤에 개 붙이는 건 글자 이렇게 큰 따표를 이용해서 개 붙여주시면 돼요. 이건 쉬울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F4에서 F10이니까는 여기까지 이 영역은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천 단위로 표시하고 자 아래 내용을 좀 더 볼게요. 숫자 됐다 크죠 그쵸? 근데 천 단위 구분기호 쉼표 찍혀 있잖아요. 근데 9, 3, 7은 어디냐면은 여기 500에서 반올림 이렇게 하면은 요게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6이 1000의 자리잖아요. 1000의 자리까지 반올림해서 표현해달라는 소리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그쵸?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 부분은 천 단위 구분기호 샵, 샵 0 주시고 끝에다가 뭐 쉼표 하나 더 주시면은 세 자리씩 반올림해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1000원이라고 이렇게 붙여 주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자, 해보겠습니다. 판매량과 재고량은 셀서식에서 뭐 개 붙이는 거야 뭐. 사용자 지정에다가 샵, 샵 0에다가 개를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샵, 쓰면 되게. 그리고 확인.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F4부터 F12 이만큼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일단 천 단위 구분기호 줄게요. 여권 천 단위 구분기호. 그리고 마지막을 쉼표 하나만 찍어 볼게요. 쉼표 하나만 찍으면 어떻게? 이렇게 세 자리 반올림돼서 450, 937이 보이겠죠? 그쵸? 여기다가 1000원이라고 이렇게 글자만 적어주면 이렇게 1000원 글자만 적어주면 되겠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잘 나타납니다. 이제 B4부터 B11 여기죠. 여기에다가 제품명하고 이름 정의 제품명하고 엔터 주시면 되겠죠. 끝. 그리고 모든 태도 있잖아요. 자, 모든 태도 주시는 거 이렇게 해도 돼요. 범위 잡고 우리 어제처럼 홈에다가 이렇게 모든 태도 이렇게 주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혹시라도 요게 조금이라도 좀 더 빨리 하시려면 모든 태도가 워낙에 많이 나오거든요. 자, Alt 그리고 홈의 약자
H, 그리고 테두리 약자 B, 모든 테두리 A, Alt H, BA 이렇게 주시면은 모든 테두리인 거고, Alt H, B, 굵은 바깥 테두리는 T잖아요. 그쵸? 요게 굵은 바깥 테두리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빠르게 입력을 해보시면은 Alt H, BA, Alt H, BT 이렇게 주시면은 되겠죠. 그쵸? 근데 요거는 선택이에요. 방금 했던 게 좀 번거롭다 싶으시면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모든 테두리는 만약에 업무에서 많이 쓰신다고 하시면 그거는 손에 익혀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작업이 끝냈고요. 우리 이제 기본 작업 3을 볼까요? 기본 작업 3 문제가 뭔지 볼게요. 자, 여기 조건부 서식이죠. 조건부 서식이죠. 자, 조건부 서식에서 이 영역에 대해서 습도가 50%, 50 이하면 잠깐 확인 좀 해볼게요. 습도가 어떻게 돼 있나? 습도 보시면은 퍼센트 아니라 그냥 숫자죠. 그쵸? 퍼센트가 백분율 아니에요. 숫자니까 50 이하라고 이렇게 체크해 주면 되는 거죠. 50 이하이면서 바람 속도가 4 이상인 그거에 대해서 조건 됐죠. 그쵸?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글자색을 파란색 굵은 기울인 글로 지정한 조건부 서식을 작성해 달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 일단 제가 책의 뒤에 정답에 있는 대로 그 방식대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잠깐 구경만 한번 해보실게요. A4에서 A18이니까는 A4에서 A18 이렇게 범위를 잘 잡고, 그리고 홈에 조건부 서식의 색축 아까 했던 거예요. 이렇게 주신 다음에 요 수식에 여기에다가 수식을 입력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습도가 50 이하니까는 이렇게 AND 조건을 이용해서 AND 이렇게 써주시고, 가로 열고 습도 주고 이렇게 50 이하 이렇게 주시고, 바람 속도 주시고 4 이상 이렇게 수식을 입력해 달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놓고 이제 서식 주시면 되는 거예요. 서식에서 글자색을 표준색 파랑, 그리고 글꼴 스타일을 굵은 기울인 꼴 주시고 확인 주시면 이렇게 파란색이 잘 칠해지죠. 그쵸? 책에는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이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조건부 서식 처음에 할 때, 자, 뭐가 문제인지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조건부 서식 지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 지워볼게요. 어떻게 지우시면 되냐면, 조건부 서식의 규칙 중에서 시대 전체 규칙 있죠. 이렇게 지우시면 그냥 조건부 서식 싹 다 지워집니다. 이렇게 지운 다음에 방금 했던 거 뭐가 문제인지 좀 보여드릴게요. 범위 잡고 홈에 조건부 서식의 세 규칙 들어서 수식을 사용해서 여기다 입력을 하실 때 AND를 입력한다고 하면은 는하고 보통 셀에선 A, N 이렇게 주고 하면 뭐가 나타나잖아요. 그쵸? 탭이 돼도 뭐가 나타나잖아요. 되셨나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까지 입력인데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거 보이세요? 즉 여기다가 수식을 입력하시는 게 훨씬 더 불편해요. 그러니까 셀에다 입력하시면은 내가 해보면 되잖아. 일일이 다 채우겠는데 확인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조건이 맞는지 틀렸는지 검산도 가능하죠. 그리고 에버리지라든지 뭐 라운드라든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직접 이렇게 탭 같은 거 이용해서 자동으로 완성 기능 있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모든 함수의 스펠링을 싹 다 외워서 써야 돼요. 되셨나요? 그런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물론 간단한 함수라고 AND, OR 정도면 그냥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요거는 어떻게 하는지는 아셨죠? 그쵸? 요거를 어떻게 하는지는 지금부터 좀 천천히 좀 해볼게요. 다시. 자, 제가 조건부 서식에서 딱 하나 강제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범위 잡는 거는 웬만하면 여기 A4 있죠. A4 이름 상자에다 대고 타이핑 하세요. 왜냐하면 조건부 서식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실수가 뭐냐면요, 범위를 이렇게 잡아버리면 틀려요. 위에 지역 날짜 있잖아. 이거 잡아버리면 틀려요. 조건부 서식 엉뚱하게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쵸? 반드시 이렇게 제시된 대로 잡아줘야 돼. 그래서 책에서 이렇게 A4부터 I18이라고 영역을 명확히 딱 지정을 해주잖아요. 그럼 여기를 그냥 타이핑해서 하세요. 여기다가 A4 I18이라고 이렇게 범위를 또 이렇게 잡으세요.
자, 그리고 수식을 줄 때, 자, 옆에다가 해볼게요. 습도가 50이니까 늘한 다음에 습도 이렇게 해주시고, 요게 50 이하라고, 작거나 같다 50 이하라고 이렇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조건부 서식은 그냥 얘만 검색할 게 아니라 쭉 내려가면서 검색해야 되는 거 맞죠? 내려가면서 얘네들이 각각 50 이하인지 체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채우겐들을 채운 다음에 그 수식의 형태를 보면은 이렇게 D4에서 D5, D6, D7 이렇게 바뀌고 있죠. 그러면은 D하고 4 중에서 고정은 뭐예요? D가 고정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A, B, C, D 앞에, 여기 앞에 이렇게 달러를 이렇게 붙이시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면은 형태를 이렇게 A, B, C, D 요 열 앞에다가 달러를 이렇게 붙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똑같은 원리로 바람이 4 이상이니까는 AND를 앞에다 쓰면 되겠죠. AND에서 가로 열고 요게 첫 번째 조건이잖아요. 그쵸? 그럼 두 번째 조건 어떻게 주는데요? 두 번째 조건 바람을 역시 얘도 A, B, C, D 앞에 이 앞에 달러 붙이는 거예요. 달러를 이렇게 붙일게요. 얘가 4 이상이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럼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조건부 서식의 수식이 되겠죠. 되셨나요? 이게 습도가 50 이하이면서 바람 속도가 4 이상이라는 표현인 거라고요. 자, 이렇게 놓고,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수식을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수식 입력주에다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범위 이렇게 잡아서 얘를 컨트롤 C 복사할게요. 텍스트를 복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ESC 누르신 다음에 이제 조건부 서식의 범위를 잡아야 된다. 범위 잡을 때는 웬만하면 여기 이용하세요. 이름명사 A4 콜론 I18 이렇게 이용할게요. 엔터 치시면 범위 잘 잡히죠? 자, 이제 조건부 서식을 우리 요거 수식 복사했었잖아요. 어떻게 쓰는 거냐면 홈에 조건부 서식에 세 규칙 이건 똑같아요. 그리고 수식을 넣고 그대로 입력하면 되는 거잖아요. 복사했죠? 클릭하시고 컨트롤 V 끝. 복사한데 여기다가 컨트롤 V만 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편해요. 이렇게 하고 서식을 뭘 해달라고요? 굵은 기울인 꼴, 글자색 파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확인 주시면은 이렇게 잘 나타납니다. 되셨나요? 이게 정답인데 다만 이 방식은 마지막에 요 작성했던 수식은 지어 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요거를 잘못된 형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건부 서식은 내가 그러니까 많이들 실수한 형태를 미리 알아두시면은 수정을 좀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요 범위 잡는 거랑 또 대표적으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우리 달러를 ABCD 앞에 붙여야 되잖아요. 그쵸? 그걸 못했을 때 달러를 제대로 못 붙였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달러를 전부 다 안 붙이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조건부 서식의 규칙 중에서 시트 전체 규칙 지우기 한 다음에 지운 다음에 빠르게 할게요. 똑같은 거니까 엔드 한 다음에 습도가 50 이하, 50 이하, 바람 속도가 4 이상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주고 우리 달러 안 붙였어요. 이걸 그대로 갖다 쓸게요. 복사하신 다음에 범위 잡고 홈의 조건부 서식의 세 규칙 수식을 사용해서 컨트롤 V 서식에다가 굵은 길이 꼴 글자색 파랑 확인 주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특정 열에만 간헐적으로 색깔 칠해지는 거 보이죠, 그쵸? 특정 열에만 왔다 갔다 하면서 색깔 칠해지는 거 이거는 거의 90% 이상이에요. 달러 안 붙인 거예요. 요거는 그래도 눈에 딱 띄죠, 그쵸? 근데 제가 유일하게 강조하자고 했던 그 범위 잡는 거 있잖아요. 범위 잡는 걸 실수를 한번 해볼게요. 범위 잡는 거 실수를 보감전가 전체 규칙 지우기 하고 여기서 이제 달러를 붙여서 수식은 올바르게 주겠습니다. 자, 이제 이 수식 복사해 놓고 범위를 실수로 4부터 잡아야 되는데 제목까지 이렇게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홈의 조건부 서식의 세 규칙 수식을 사용해서 그대로 붙이기. 이제 서식에서
굵은 기울고 글자색 파랑 줄게요. 확인 주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잘 들어가요. 그런데 아까 하셨던 거 기억을 해보시면 여기는 두 번째 파란색이 나와야 되지 첫 번째는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쵸? 잘못된 거 맞죠? 문제는 올바르게 가로로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잖아요. 되셨나요? 이거 시험장에서 저거 잘못된 거 골라낼 자신 있으세요? 아까 세로로 완전 잘못된 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가로로 칠해진 게 행이 잘못되면은 이거를 값을 일일이 따져보지 않으면 모른다고요. 시험장에서. 이거는 내가 틀린지도 모르고 넘어가요. 그래서 조건부사식에서 이 범위 잡는 거잖아요. 범위 잡는 거는 좀 신경 써서 잡아주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나중에 그 수식이 아주 많이 익숙해져서 좀 쉬워졌다 하면은 사실 이거 규칙 안 지우지 않고 규칙 관리해서 여기서 수정도 가능해요.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A3부터 잡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A4로 이렇게 바꿔주고 편집해서 이제 여기 바뀐 거를 A4로 일일이 이렇게 다 바꿔주고 확인, 적용, 확인 누르면 이렇게 수정이 되긴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요거 하지 마세요. 더 헷갈려요. 그쵸? 이렇게 해서 조건부사제까지 우리 끝내셨고 계산 작업 또 계속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1번부터. 가입일이 2022년도 이전인 고객이니까 가입 여기 있잖아요. 그쵸? 그럼 2022년도인 고객의 특별한 할인 쿠폰을 표시하고 그렇다면 공백이래요. 그렇죠? 굉장히 쉬운 문제긴 한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가입일이 2022년도 이전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가입일이 작거나 같다 2022년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여기는 날짜 데이터잖아요. 그쵸? 2022는 숫자잖아요. 그쵸? 정수 데이터잖아요. 이 두 개 직접 비교가 불가능한 거라고요. 되셨나요? 따라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가입일에서 뭘 갖고 와야 돼요? 연도만 갖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어 함수를 이용해서 가입일의 연도를 이렇게 뽑아올 수 있어야 돼. 이걸 먼저 눈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연도가 2022년도 이전이니까는 작거나 같다 2022라고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채우기를 채우기 하시면 이렇게 값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2021을 포함해서 전 계산을 할게요. 이렇게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특별 할인 쿠폰이라고 주면 어떻게 주면 돼? 2% 주면 되는 거잖아요. 2%를 이용해서 만약에 이 논리가 맞으면 특별 할인 쿠폰으로 표현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 처리해 주세요. 그러다가 엔터 채우기 채우기 하시는 값이 이렇게 잘 나타나겠죠. 끝. 어렵지 않죠? 자, 근데 2번은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지금 단계에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자, 여러분들 여기 어려울수록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겠죠. 그쵸? 많이 해보시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문제부터 파악을 해볼게요. 표 2에서 정기권 구분, 아마도 요 데이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 구분과 개월 요 데이터겠죠. 요 데이터를 이용해요. 자전거 요금표 G12에서 K15라고 됐네요. 어디? G12에서 K15니까는 이만큼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쵸? 겠죠? 이거를 이용해서 대여 요금을 여기다가 구해달래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학생 정리가 학생이잖아요. 학생이고 개월수 1년이니까 얼마? 대여 요금 10,000원이라고 이렇게 찾아달라는 소리. 여기 학생의 1개월 10,000원이죠. 근데 일반의 6개월은 여기다가 75,000원이니까 75000이라고 이렇게 찾아달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쵸? 이거 해달라는 소리예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숫자들을 여기로 갖고 올 때 쓰는 함수가 뭐인 것 같아요? 표의 범위에서 특정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 인덱스. 인덱스에서 표 범위를 주고 행값과 열값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요 만원을 찾았던 거는, 자, 인덱스 한 다음에 표의 범위가 어디예요? H13부터 K15까지죠. H13에서 K15로 이렇게 범위를 잡고, 행이 몇 번째예요? 학생이가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 있고 열이 1열이니까 숫자 1이죠. 그렇죠? 이 2,1만 주면은 만원이 나와야 된다고요. 되셨나요? 자, 볼게요. 요 수식을 여기다가 놓고 그대로 엔터 치면은 이렇게 만원 잘 나와요. 즉에는 요 파란색 범위에서 숫자 2니까는 이행의 첫 번째 열에서 이 만원을 나한테 갖고 오는 인덱스 함수입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찾아봅시다. 지금 여기 표의 범위에서 이 H13부터 K15 이거는 바뀔 일 있을까 없을까요? 전체에서. 어차피 요 데이터에서 갖고 오니까 이거는 그대로 고정이겠죠. 모든 곳에서. 이거는 신경 안 쓸게요. F4 놓고 신경 안 쓸게요. 그럼 이제 우리는 요 값을 갖고 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행값과 열값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쵸? 행값이 뭐? 학생이니까 2였고 열값이 1, 요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됐죠? 그럼 이 행값부터 찾아보도록 하죠. 행값은 뭘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행값은 지금 보시면은 학생 일반 얘를 여기서 찾으라고 하면 되는 거 맞죠? 그쵸? 근데 얘를 앞에서 두 개만 갖고 오면 뭐가 필요해요? 레프트 함수가 필요하겠죠? 그쵸? 레프트 함수로 정기권 구분의 앞 두 글자를 갖고 올게요. 는 레프트 정기권 구분의 앞 두 글자를 이렇게 갖고 오겠습니다. 엔터 치시고 채우기 핸들 확인 좀 해보죠. 그럼 이렇게 학생 일반 잘 나오죠, 그쵸? 그러고 나서 이제 뭘 해줘야 되냐면, 자, 학생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숫자 2가 나와야 되죠. 일반이면 숫자 1이 나와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전기면은 숫자 1, 2, 3이니까는 3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 행이. 자,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이 레프트의 결과를 쉼표 어디서 여기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표의 범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여기서 찾으러 가면은 일반 학생이 여기서 몇 번째인지 나오잖아요. 이걸 어디서 여기서 찾으라고 절대참조 줄게요. 컴마 0 주고 가로독과 엔터 하면 이렇게 행값이 올바르게 계산되는 거 보이십니까? 열은 이제 행을 이렇게 계산했고 열은 여기 보시면 1, 6이라는 숫자를 여기서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다행스럽게도 여기 1, 6, 10이니까 이 숫자를 여기서 정확하게 찾으면 되는 거 맞죠? 뭐 작거나 같다 그런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맞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숫자 1, 6, 9, 12를 어디서 이 행의 번호 1, 3, 6, 12 여기서 찾아달라고요. 그럼 이게 어디 있는지 몇 번째인지 이렇게 정확하게 찾으라고 주면은 열값이 2,1이 이렇게 잘 나타나겠죠. 그럼 이제 인덱스에다가 보세요. 행 대신에 요 매치, 레프트와 매치로 찾은 행의 값을 이렇게 가져다 주고, 자, 매치의 값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가져다 주고, 열의 값을 매치로 계열수를 찾은 값을 인덱스에 열 대신에 이렇게 갖고 오면 되겠죠. 그쵸? 이제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하시면 이런 식으로 값이 나타나겠죠. 일반 정기권 일반에 6개월 75,000원 맞죠? 학생 정기권 학생에 12개월 90,000원 맞죠? 그쵸? 되셨나요?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3번 또 볼게요. 3번은 뭐라고 됐냐면 강수 확률 여기죠 여기 요게 50% 생각은 한 여러분 이거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데이터를 명확히 보고 있잖아요. 이거 50% 이상은 원래 크거나 같다 50%니까 50% 요렇게 주는 게 일반적인 형태잖아요. 그쵸? 얘는 이렇게 주면 안 되죠. 그냥 숫자의 정수예요. 그냥 단위가 50% 레이블이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나온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뒤에 퍼센트 붙이시면 틀리는 거예요. 됐죠? 50 이상 이렇게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풍속이 역시 풍속이 여기서 요게 3.0 이상이겠죠. 즉 풍속이 크거나 같다 3.0 이상 3 이상이라고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주면 되는 거 맞죠? 그렇죠? 되셨나요? 이거인 도시 수를 여기다 계산해야 될래요.
자, 도시의 수니까 뭐예요? 인원수를 세는 count if s겠죠, 그쵸? count if s로 구해볼게요. 자, 는 count if s는 조건의 범위, 조건의 범위, 조건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조건 뭐? 강수 확률이 50 이상, count if s의 조건에 50 이상을 주려면 어떻게 줘야 돼요? 큰 따옴표. 큰 따옴표 이용해서 크거나 같다 50으로 이렇게 줄 수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풍속. 풍속 데이터가 역시 3 이상. 자, 크거나 같다 3.0이라고 이렇게 줘도 되겠죠. 그러다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3명이라고 잘 나타나요. 되셨나요? 문제를 조금만 꼬아낼게요. 지금 여기는 요 풍속 강수확률이 50% 이상이고 풍속이 3.0 미터세컨 이상인 도시 수를 여기다 개수를 셌잖아요. 이거를 if하고 and 두 개니까 and잖아요. and를 이용해서 옆에다가 저 조건을 만족하면 주2라고 표현하고 아니면 공백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쵸? 자, 그거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요 조건이 뭐냐면 강수 확률이 50 이상이고 풍속이 3 이상인 데이터에다가 옆에다가 주의 나머지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if하고 and를 이용해서. 자,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조건 뭐예요? 강수 확률이 크거나 같다 50 이상 이렇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강수 확률 크거나 50 이상 채우기 엔들 하시면은 50 이상에서만 이렇게 투로 잘 나타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이 고니까 엔드로 엮여 있잖아요. 엔드로 두 번째 조건 풍속이 3 이상이라고 이렇게 줘도 되겠죠. 3.0 이상.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둘 다 만족하는, 여기 보시면 80이면 3.5 이렇게 만족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90이 있고 4니까 만족을 하고 여기는 50이고 3이니까 만족을 하는데 얘는 75인데 2.8가 여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채우기 드려보시면 거기서는 이렇게 false로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쵸? 그럼 제대로 나오잖아요. 그럼 요걸 기반으로 if를 이용해서 이렇게 맞으면 주의 아니면 공백 이렇게 해달라고요. 엔터.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하시면 요거 뭔지 모르겠지만 3개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1개, 2개, 3개 나오겠죠. 그쵸?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이제 저는 요 두 수식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자, 지금 똑같이 50 이상, 똑같이 3.0 이상인데, count if s에는 50 이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큰 따옴표 주고 있죠. 근데 if와 and는 큰 따옴표 안 주고 있잖아요. 그쵸? 제가 왜 차이가 난다고 했어요? count if, sum if, average if에 들어가는 쟤는 조건이라고요. 조건은 문자 형태로 큰 따옴표로 주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if나 and에 들어가는 이 자리에는 거기 살펴보시면은 로지컬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나옵니다. 지금 논리식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따라서 저기에다가는 큰 따옴표 쓰지 않고 직접 값을 비교하게끔 없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요거는 나올 때마다 자꾸 반복을 하세요. 그래야지 감이 잡혀요. 그러니까 나중에도 왜 똑같은 조건인데 어떤 때는 큰 따옴표 쓰고 어떤 때는 큰 따옴표 안 쓰는지 많이 헷갈리다고 하시거든요. 이건 반복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기준은 로지컬은 숫자잖아요. 맞다 틀리다. 엑셀이 직접 비교하는. 하지만 count if, sum if, average if인 애들은 조건인 거예요. 조건에는 문자 형태로 들어간다. 또 나오면 계속 반복을 할게요. 반복을 하면 조금씩 나아집니다. 자, 그럼 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문제 파악은 같이 좀 해볼게요. 지역 코드 여기 있죠. 지역 코드와 사용량 여기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관을 표현하는데, 지역 코드가 D로 시작하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사용량 200 이상이면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역 코드가 D로 시작하고를 여기 아무리 찾아도 뭐가 없어요. 우리가 찾은 단어, 레프트 없는 거 이해되세요? 그쵸?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자, find 함수로 쓰라고 했죠. find 함수로 쓰라고 했잖아요. 자, 지역 코드가 D로 시작하고 find로 한번 찾아볼게요. 옆에다가 일단 find의 문법부터 좀 보죠. find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는 find 여기다가 글자 하나 주고 여기다가
단어를 주면은, 단어 어떤 문장이 됐든, 문장이라고 할게요. 문장을 주면은, 그 글자가 문장에서 몇 번째인지 위치값 찾아주는 거라고요. 되셨나요? 그러면, find, 이렇게 했어요. find 한 다음에, 요렇게, 글자 D를 지역 코드에서 찾으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엔터 쳐볼게요. 채우기들 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값이 나타나겠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됐죠? 자, 근데 D로 시작하고 오면 여러분 이게 2나 3에 쓰면 안 되는 거 이해되세요? 그럼 D로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 숫자 1이니까는 D로 시작하는 거지. 만약에 D가 2나 3에 쓰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90D01 이렇게 주고 만약에 얘를 find로 찾으라고 하면은 find로 D를 어디서 여기서 찾으라고 하면 얘는 1이 아니라 이렇게 세 번째 있다고 알려주겠죠. 되셨나요? 따라서 이게 D로 시작하다를 명확히 하려면 얘를 어떻게 줘야 돼요? 이 값이 1이냐고 물어보는 게 온전하겠죠. 그래야지 이게 1인지 D로 시작한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봤더니 여기 A나 B에서는 D가 없으니까 에러가 났단 말이에요. D로 시작하고 사용량이 200 이상, 사용량 200 이상이라는 걸 AND로 엮을게요. AND로 엮은 다음에 이렇게 사용량이 200 이상이라고 이렇게 주면은 true, false가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되셨나요? 얘는 끝까지 에러네요. 그쵸? 왜냐면 false가 없으니까 이건 논리식의 에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요. 그건 잘못된 값이야.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해볼게요. 여기다가 if 이용해서 이 논리가 true면은 그때 수도관 확인이잖아요. 수도관 확인. 자, 그리고 사실 여기서 그렇지 않으면 공백 처리하면 되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공백 처리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엔터 치시면은 자, 얘는 true, false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여기서 이게 D로 시작하고 이게 맞으면 여기서 엔터 치시고 공백 처리할게요. 공백을 처리할게요. 그렇죠? 그리고 채우기 핸들 하시면은 이렇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이 밸류를 어떻게 처리해 주면 돼요? if 에러로 이렇게 감싸준 if 에러는 뭐예요? 이만큼 이걸 수식으로 잡은 다음에 이 수식이 잘 나오면은 그냥 그거 써주고 이렇게 에러가 나면 뭐 해주는데요? 그래서 공백 처리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엔터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하시면 값이 이렇게 잘 나타납니다. 요거를 풀 건데 여러분들 요거 if s 뭔지 알죠? 그렇죠? if s 한 다음에 조건식, 논리식 참만 이렇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논리식이 뭐예요? 여기 혈줄 안콜롱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0.03%, 0.03 미만이면은 공백, 이상이면은 뭐 주의 이렇게 해달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요거를 논리로만 잘 쳐서 논리값만 잘 주시면 되는 거예요. 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미만 작다예요. 0.0, 0.03 이렇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해주시고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하시면은 이렇게 0.03 미만에서는 true가 나타나겠죠. 그쵸? 요게 공백은 if s 한 다음에 이렇게 주면 돼요. if s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맞으면은 공백 처리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맞죠? 그쵸? 그러다가 엔터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하시면은 이렇게 여기서 공백 처리 되겠죠? 됐죠? 근데 이제 여기서 0.03 이상 0.08 미만이라는 거는 자 0.03 여기 아래서 이렇게 여기 아래서 다 처리했죠. 그쵸? 그럼 나머지는 0.03보다 작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은 0.03은 앞에 if로 처리가 된 거고 나머지는 어떻게 주면 돼요? 0.08 미만이라고 0.08 미만이냐고 논리를 세워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따라서 두 번째는 어떻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이면 그때는
주의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쵸? 같은 원리로 0.15 미만이면은 자, 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 미만이면은 면허 정지. 그리고 0.15 이상이라는 거는 이제 그 외에는 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 다 처리해주고 전부 다 아니면은 면허 취소 이렇게 해주고 가로닫고 엔터 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함수에 대해서 너무 적은 인수를 의미하겠대요. 즉 뭔가 하나 빠졌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자, 뭐가 빠졌나요? if s는 마지막에 그 외의 값을 처리할 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직접 true를 사용해 줘야 돼요. 따라서 그 외에는 면허 취소를 처리할 때 그냥 이렇게 주면 안 되고 그 외에는 면허 취소 주면 안 되고 여기다 어떻게 true라고 직접 이렇게 적어준 거예요. 그 외엔 나머지 다 맞다고 엔터 채우기 하시면은 이제서야 이렇게 값이 잘 나오겠죠. 되셨나요? 자, 근데 여러분 요거를 자 제가 문제를 다시 만들어 볼게요. 문제를 볼게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은 0.03 이상이면은 주의, 그리고 0.08 이상이면은 0.08 이상이면은 면허 정지, 그리고 0.15 이상이면 면허 취소. 근데 이 기준치에 못 미친 미만이면 그냥 걔는 공백으로 처리. 지금 우리 원래 교재에 있는 문제하고 제가 쓴 문제하고 같은 말인 거 이해되세요? 같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입으로 풀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거잖아요. 이 값이 0.03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0.03 이렇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맞으면 주의 if, 이게 맞으면 주의. 그냥 문제 그대로 적고 있는 거예요. 주의. 그리고 0.08 이상이면 면허 정지잖아요. 그러니까는 똑같이 준 다음에 어차피 논리 똑같을 테니까는 그러면은 P28에 있는 값이 0.08 이상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면허 정지. 근데 만약에 그 P28에 있는 그 값이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를 이렇게 0.15 이상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그럼 그때는 그냥 면허 취소 이렇게 된다고요. 면허 취소. 근데 이 기준의 무이침은 그냥 그때는 공백 처리 이렇게 줄게요. 그리고 if 3개잖아요. 가로 3개, 엔터 주겠죠. 그쵸? 그럼 이렇게 잘 나오잖아요. 똑같이 잘 나오잖아요. 근데 채우기 핸들 하시면은 이렇게 싹 다 주의가 나오죠. 이거 왜 그래요? 앞에서 0.04 이상이라고 걸르는 순간 나머지는 의미 없는 거 이해되세요? 대부분의 문제, 우리 커마리도 거의 한 80% 이상의 문제는 그냥 텍스트를 잘 읽고 문제만 이해하신 다음에 그걸 차분차분 수식으로만 옮길 수 있으면은 문제가 풀리게끔 문제를 내줘요. 근데 가끔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는 이거 보고 우리가 알아서 이 순서 없게 거꾸로 뒤집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뒤집어야 될까요? 제일 처음에 위에서부터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0.15 이상이면은 0.15 이상이면 그때는 면허 취소. 그리고 그 다음에는 0.08 이상은 그대로 주면 될 것 같아요. 0.03 이상이면은 0.03 이상이면 그때는 주의. 그렇지 않으면은 취소. 이렇게 해주고 채우기들 하시면은 이렇게 거꾸로 가보고 채우기들 하시면은 이렇게 값이 잘 나타나겠죠. 되셨나요? 이걸 우리가 판단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는. 지금은 좀 무리 들어도 나중에는. 그래서 자, 분석 작업을 해볼 텐데 책에 이렇게 분석 작업 그 부분합이잖아요. 부분합이고 이렇게 결과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럼 사실 결과 그림에서 많은 거를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자, 뭘 갖고 올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결과 그림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결과 그림이 있는데 지금 요 그룹화 뭘로 그룹화되어 있어요? 지역으로 그룹화되는 거 보이죠? 서울, 인천 이렇게 되셨나요? 근데 지역으로 오름차순에는 내림차순인가 싶어서 봤더니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 지역은 서울, 인천, 대전, 부산으로 순을 정렬해달라. 이거 뭐예요? 사용자 지정 정렬해달라는 소리 들어야겠죠? 그럼 얘를 사용자 정렬한 다음에 이제 부분합이라는 거는 각각 어떤 필드를 기준으로 뭘 해주면 돼요? 계산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봤더니 여기 개수하고 평균 이렇게 있죠. 그쵸? 그러면은 여러분들 부분합 했을 때 두 개 중첩 부분합이잖아요. 아래에 있는 게 먼저 계산된 거예요? 위에 있는 게 먼저 계산된 거예요? 아래에 있는 게 먼저 계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검사 번호의 개수를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서울 평균이니까는 오염 농도의 평균, 오염 농도하고 여기 pH 값도 있네요. pH 값의 평균을 계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되셨나요? 그런 식으로 중첩 부분을 구성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그림을 봤더니 그룹하는 지역으로 사용자 예정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부분합 들어가셔서 그룹하는 지역일 것 같고 이 지역에 대해서 검사 번호의 개수를 먼저 주고 나머지 개수 구한 거 없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첩 부분합으로 지역의 오염 농도와 pH 값의 평균을 구하고 있네요. 그렇죠? 끝.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렬부터 사용자 정렬부터 한번 할 수 있어야겠네요. 한번 해볼게요. 자, 데이터에 정렬 들어가셔서 정렬 기준이 뭐예요? 지역이죠. 지역으로 주시고 사용자 지정 정렬은 정렬 누르신 다음에 어디? 사용자 지정 정렬 이렇게 주시고 여기다가 순서 원하는 대로 직접 쓰는 거예요. 세로로 서울 그리고 인천, 대전, 부산 이렇게 직접 입력하시는 거예요. 서울, 인천, 대전, 부산 이런 식으로 됐죠? 엔터 쳐서 그리고 추가 누르시면 이렇게 추가가 되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지역의 기준을 이 순서대로 정렬하겠다고 딱 뜹니다. 확인 누르면 이렇게 사용자 지정 정렬은 잘 돼요. 됐죠? 자, 이렇게 해주고 이제 부분합 들어갈게요. 데이터에 부분합 들어가셔서 여러분 부분합 할 때 그룹화 항목 있잖아요. 얘는 그냥 무조건 정렬 기준을 잡는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건 무조건 정렬 기준으로 잡아도 돼요. 그래서 지역 주고 뭐부터 계산하고 있었어요? 개수죠. 뭐의 개수? 검사 번호 개수죠. 그러니까 검사 번호의 개수를 이렇게 주면 되는 거 맞죠? 되셨나요? 지역을 주고 검사 번호 개수를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런 식으로 서울의 개수 잘 계산될 겁니다. 이러고 나서 다시 부분합 들어서 이번엔 뭐 해주시면 돼요? 평균인데 뭐의 평균? 자, 오염 농도 있죠. 오염 농도랑 pH 값이잖아요. pH 값. 요거의 평균 계산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저 지금 뭐 하나 안 하고 있죠.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 기억합시다. 두 번째부터는 무조건 새로운 거하고 대치는 체크 해제 주셔야 돼요. 이걸 안 하면 기존에 했던 개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확인 누르면 이렇게 2.67이라고 6.1이라고 잘 나오고 확인하셔야 될 게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여기 7.0667이라고 돼 있죠. 그쵸? 근데 우리도 지금 7.0667로 돼 있죠. 그쵸? 그러니까 굳이 뭐 자릿수에 대한 옵션 없는 것 같아요. 되셨나요? 그럼 우리 원하는 대로 다 나왔잖아요. 됐죠? 이렇게 푸셔야 돼요. 부분합 최대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림이 나오면 그림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오신다 푸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수를 안 해요. 그리고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게 뭐라고요? 두 번째부터는 뭐? 새로운 값으로 대칭 체크 해제. 됐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개요는 지우고 표 서식에 녹색 표 스타일 밝게 14를 적용해 달래요. 그럼 개요 지우기가 뭐냐면 개요가 뭐냐면요. 이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애들 얘가 개요거든요. 이거 지워달라는 소리예요. 어떻게 지우시는 거냐면 여기 개요에 보시면 그룹 해제라는 게 있어요. 그룹 해제. 이거 눌러보시면 개요 지우기 있을 거예요. 누르시면 이렇게 클릭하시고 누르시면 개요 지우기 보이죠? 그렇죠? 클릭하시면 깨끗이 지워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 서식에 녹색 표 스타일 밝게 14인데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부분합할 때 이 표 서식 줄 때는 반드시 범위를 수동으로 이렇게 잡고 여기 전체 12개까지 이렇게 잡고 줘야 돼요. 그냥 클릭하시고 홈에서 표 서식 주면은 이렇게 밝게 14 요건가?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 마지막 거 안 잡히는 거 보이죠? 그렇죠? 이런 건 안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범위를 이렇게 수동으로 잡고 전체 개수 다 잡고 홈에 표 서식이 어떤 거예요? 밝게 14니까는 여기
이게 밝게, 어둡게, 요거는 똑같이 나와요. 근데 중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보통으로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럼 밝게 14면은 14번째라는 소리인데, 요거 하나가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죠. 그럼 14번째는 아마 이걸 거예요. 자, 봅시다. 표서식에 가져다 대보시면, 녹색, 표스타일 밝게 14 이름 똑같죠? 클릭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잘 나타납니다. 끝. 다만, 요새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문제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보시면 그 표 서식 준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뭐 행머리글, 열머리글, 줄무늬열, 줄무늬행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 주라는 문제가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만 꼼꼼히 읽으시면은 다르게 안 나와요. 글자 다르게 안 나와요. 그냥 저 글자 그대로 나옵니다. 똑같은 글자 체크만 할 수 있으면 무조건 맞아요. 그렇죠?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하시고